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이야기 좀 네, 해드릴게요. 이재명의 태도가요. 정말 저 사람이 지가 11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지입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1,100만 원. 1,100만 원에 네. 분양하겠다고 지입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1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지입으로 분명히 두 번째 시장 선거를 앞두고 네, 그걸 치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이제 계획만 짜놓고 네, 말을 했죠. 네, 자, 그러고는 공익 환수를 5,503억을 했다는데 네, 자기는 1,100만 원에 분양하고 그리고 이전에 보면 그 민간들이 해먹겠다라는 걸 부동산 투기 이익을 가져간다고 그걸 못 가져가게 하고 1,100만 원에 하겠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사업에서 임대 아파트를 1,421가구를 집어넣겠다 했어요. 네, 최종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372가구인가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25%인데 15%로 낮춰줬어요. 거기서 또 그런데 또 땅을 팔아먹어가 네, 그 땅을 잘 안 사니까 네, 확 줄여줘서 결국은 6.72%만 네, 그렇죠. 이 임대 아파트 부지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가 돈을 환수했다는 5,503억 가운데 네, 1,822억, 결론은 1,830억이었지만 은수미가 2019년에 팔았는데 네. 그것만 성남시에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온 거고 네, 나머지는 네. 저 대장동을 위한 터널 설치하고. 터널, 주차장, 네, 예? 네. 뭐 공원. 공원, 네. 뭐 배수지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금이 성남시로 들어오지도 지금 안 한 거. 원래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그걸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다 그거는 터널은 당연히 뚫어야 되는 거고 그 비용을 왜 성남시의 이익으로 환수 이익으로 계산하는지 계산법도 잘못돼 있어요. 만약에 어느 도시 옆에 숲 속에다가 밀어버리고 그린벨트를 네.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다고 하면 그 숲에 차다니는 길이 어디 있겠으며 물 그렇죠. 빠지는 배수지가 어디 있겠으며 주차장이 어디 있으며 예,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도로 다리 산이 필요하면 터널을 다리가 필요할 네. 거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어 먹겠다는 사람이 해야 될 네, 사업자의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해야죠. 심지어 고압선이 지나가면 고압선을 지중화하는 것도 해야 돼요. 네, 근데 네. 이거 보면 고압선을 그대로 놔놓고 지금 지금 떨어졌다고 해줘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막 소송이 엄청 벌어지고. 소송이 예, 네. 그렇겠죠 당연히요. 네. 그래서 있는 모든 돈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다 줄여주고 네. 용적률은 15%나 더 올려줘서 180에서 195로 해주고 네. 임대 아파트 같이 이렇게 돈이 안 돈 안 되는 되는 거는. 거는 또 확 줄여주고 네. 아주 짜내고 짜가지고 이 수익을 늘려줬어요. 네, 모든 심지어 수익을 화천 대유에 집중되게끔 다. 땅은 했어요. 280만 원으로 짜가지고 그냥 하고 네. 또 땅을 팔은 사람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입주권은 또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실거래가죠. KB 네. 감정가 그런 거 실거래가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땅은 나한테 헐값으로 넣어놓고 네가 살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아파트 지으면 들어가 살아라. 난 돈은 일반으로 팔아먹는 가격으로 하라. 네. 근데 오늘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 SK 테라스 뷰가 네. 아파트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네, 그렇죠. 9월 15일 날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2가구인가 했습니다. 네. 40%인 그렇죠. 미달됐죠. 아니 경정은 317대 1이에요. 네. 그런데 돈을 갖다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근데 대출이 안 돼서 안 냈다지만 네. 은장님 네.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출이 될 줄 안 될 줄 모르고 줄을 서가지고 예? 한 10만 명이 몰렸겠습니까? 알지 않았어요 대출 안 되는 줄. 아니 9월 15일 날 분양을 했다니까. 그러면 왜 안 들어가냐? 이게 바가지 쓰는 게 아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지금 네. 아무튼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출이 안 돼서 입주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 볼 때 한 돈 10억씩 들고 그냥 아파트 바로 사버린 사람이 몇십만 명 있는 것 같아요. 내 보니까.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사버리고 또 네. 좀 있으면 올라가면 팔아버리면 네. 되니까 있는데 네. 문제는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화천 대유를 못 믿어서. 화천 대유가 한 부분에 네. 이제는 뭔가가 이게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네. 바가지 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280만 원의 땅을 강제 수용하지 않습니까? 네. 성남 도계공을 앞세워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평탄화하는 토목 작업, 미는 거 얼마 네. 든다고? 평당 보시면. 70만 원 잡잖아요. 평당 네. 잘하시네. 네. 평당 70 잡아요. 그 업자는 평당 70 잡아도 반 훨씬 많이 이상 남죠. 남습니다. 네, 많이 남죠. 많이 남아요. 그래서 토목업자가 20억을 줬다고 말했다고 네, 뭐 네. 한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350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땅 파는 가격을 1936만 원. 근데 화천대유는 싸게 줄게 1250만 원. 그렇죠. 화천대유가 15개 블록 중에 5개를 다섯 갖고 개, 왔잖아요. 예, 예. 그 금마들은 5개 갖고 간 걸 1250만 원에 갖고. 엄청 특혜 받은 금마들보다 한 700만 원 싸게 받은 네.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싸게 경쟁 받았죠. 수의 계약을 해서 그것도 경쟁을 안 붙었어요. 네, 경쟁 안 붙였죠. 네, 다른 데는 다 막 경쟁 붙어서 했고. 경쟁이 182대 1인가 뭐 네, 그랬다며요. 네. 그러니까 땅만 사면 그 또 그렇게 비싸게 주고도 땅만 사면 그렇죠. 되는 데니까. 그런데 또 화천대유가 보니까 이제 푸르지오하고 네. 그 더샵 예. 예. 그 포스코. 네, 포스코 더샵.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남은 아파트가 아닌 쪽의 용도는 이 SK. SK. 예. 그런데 또 한쪽은 뭐 현대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남은 한 개는 예. 제일건설이라는 게 그렇죠, 갖고 왔는데 그것도. 그것도 또 한 4천억 벌어 먹었더만요. 두 개를. 그러니까 제일건설에서도 킥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막 높다고 네, 봐요. 보니까 제일건설도 화천대유처럼 네. 녹아났어요. 예. 예. 거기서 시행해서 벌어먹은 거는 비슷하더라고. 예, 예. 얘들이 좀 더 벌었겠지만 땅값이 야, 당연하죠. 쌌으니까. 거기도 많이 벌어먹었더라고요. 예. 자기들 계열의 시행사를 만들어가 했더만요. 그 이름도 없는 건설회사가 그렇게 37등이라는 거예요. 예, 건설회사가 그렇게 큰 수익을 남기는 거는 이거 그냥 꼭 맨입으로 뭐 되는 일이 있겠어요?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없죠. 나머지는 푸르지오, 대우, 그리고 하나는 현대, 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하나는 뭐 SK 테라스. 그 속에다가 제일건설 하나 넣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짓는다 하면 안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단지니까 네. 그거라도 사면 남는다고 보고 사러 네, 들어갔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도 또 뭔가가 단단히 있는 예,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으로 신기한 거는 저 사람이 말장난을 자꾸 하는데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 그러는데 원장님하고 제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분양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안 되는 거고 예, 예. 화천대유가 분양한 게 얼추 2천 가구가 가는데 그렇죠. 2천 가구 넘게 했더만요. 예, 예, 예. 2,200가구인가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화천대유가 분양하는 그 부분에서 2018년 한 그 뭐 초순경에 분양을 한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때 2,040만 원, 2,050만 원이 부동산 폭등한 겁니까? 그 지역에요?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오름폭이 높지가 않았어요. 예. 2020년 19년 20년 이때가 갑자기 더 많이 예.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땅 가격으로 엄청나게 배당금을 4,040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을 먼저 준다했는데 확정 수익을 이것도 가져갔고. 나중에 보니까 예. 땅으로서 1,822억이에요. 예.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상으로 나머지 뭐 주차장 부진이 이런 저런 거는 성남시의 시민들한테 환수한 돈이 아니고 실제 그렇죠. 성남시에 알짜배기 돈 들어온 거는 이 1,822억 임대 아파트 부지를 줬다는 거 그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떼준 거죠. 예. 예. 그걸 팔아먹은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이가 물러갈 때까지 임대 아파트니까 잘 안 팔려가 현금화 되지 못하고 은수미가 2019년에 임대 아파트 숫자 줄여서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돈 1,000억을 갖다가 또 재난지원금으로 나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1,100만 원짜리를 공약을 했어요. 예. 예. 원장님이 시장이라면 예. 내가 1,100만 원에 싸게 분당에 판교 테크노밸리 노동자들에게 분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막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공익 환수하겠다면 원장님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익 그렇죠. 환수를 하면 아파트가 싸게 되지 않을 거고 예. 예. 일반 가격으로 가야 공익 환수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익 환수를 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 예. 아파트를 싸게 분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양자택일이지. 그렇죠.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없죠.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원장님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 아파트 방식을 저런 식으로 민간 합동으로 했겠습니까? 1,100만 원을 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LH랑 같이 했겠죠. LH를 하든지 GH를 하든지 네. 아니면 성남 도계공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하나 네, 만들어서 이미 독일 SN 뭐 네. H라고 하든지 성남이라고 그렇게 해서 해야 그렇죠. 그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오죠. 그럼 수용해가 더 땅 싸게도 사서 되죠. 예, 그리고 땅은 아주 싸게 가. 네. 땅이 싸기 때문에 네. 땅이 350만 원이 원가다. 네. 뭐 이것저것 해서 400만 원이라 치자. 그러면 건설회사 불러서 얼마에 지을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했으면 1,100만 원에 떡을 치고 분양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익 성남시 자체 도계공 이익도 남았을 예, 거예요. 그러고 다 안 하고 일부는 그렇게 지어서 하고 네. 일부는 땅을 팔아서 또 네. 이 도계공의 이익을 그럼 그렇게 하면 이익 환수와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도계공이 직접 했더라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100만 원을 하겠다 해놓고 거기에 민관 합동이라고 화천 대유를 넣고 거기에 지분을 주는 순간에 1,100만 원은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계획이 확실하게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초과 수익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초과 수익 그 제한선을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화천대유의 모든 수익을 몰아주기로 결정이 난 다음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있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그걸 4개월 뒤에 빼버리니까.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다가 빼야 네. 그 업자놈들이 네. 얼마 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보통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처음부터 없었으면 아무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래 신도시에서 먼저 해본 경험이 있었던 거가 화천대유 그 대장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는지 그 작전을 짜는데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익 환수라는 거는 그냥 업자들이 해야 될 거를 어거지로 여기에 올린 거지. 네. 실제로 성남시가 공이 한수한 거 없어요. 또 공익 환수한 게 없고 네. 나머지도 땅만 판 거죠. 임대주택부지도 땅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자기가 1,100만 원 공약을 세웠으면 그 공약을 어떻게든지 실행시키려고 애를 썼을 텐데 이재명 이 사람은 그런 수준의 일반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이 말했는데 네. 1,100만 원이 안 된 부분을 말해야 될 건데 그렇죠. 1,100만 원을 말하다가 이제는 공익 환수를 했고 네. 부동산 폭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2018년쯤이면 그 3년 전인데 그때 그 동네에 분양 가격이 2,050만 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근처에 용인 같은 거 예, 예. 1,800~900만 원씩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거기에 충분히 2,000만 원으로 2,050만 원으로 분양을 해놓고 그거는 실종의 시중 가격이었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이익이라고 말할 수 처음부터 이득이었지. 그렇죠. 처음부터 땅짓고 혐칙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건설업계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건 완전히 땅짓고 혐칙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땅을 갖다가 한 350만 원에 원가 들어간 거를 1,936만 원에 팔고 예. 너 사천 대유는 봐줄게. 1,250만 원에 사. 거기서부터 평당 7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도 350만 원짜리가 1,250만 원. 예. 350만 원짜리가 1,950만 원이면 예. 이 수천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수천억 중에서 현금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빼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땅으로만 앉아놓고. 예,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이 돈으로 바꾼 거고. 예,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복마전이에요. 1950억을 많은, 그러니까 1936만 원을 주고 샀던 제일건설도 두 개 블록에서 한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 벌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그 가격을 주고 사도 4천억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싸게 샀는데 예. 이 사람들이 뭐 한 4,800억 남더 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네. 왜? 땅값이 700만 원 평당 싼데 예, 그렇죠. 훨씬 더 남을 거라고 봐요 시행이익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택지를 잡아서 아파트 지어서 팔면 얼마나 많이 남는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이제 화천대유는 두 가지로 땅값으로 4천억 이상 벌었고 그다음에 분양 수익으로 4천억 이상 벌었어요. 예. 그래서 한 저게 각각 합쳐서 네. 한 근 9천억 가량에 가는 네. 수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은 1,100만 원은 선거 전에 기자회견 할 때만 관심이 있지 그 뒤로는 한 번도 1,100만 원을 안 챙겼으니까 이래 안 됐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다른 걸 챙길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입을 다물었죠. 네, 그럼 정치권이 네가 1,100만 원 한다는 게 왜 저렇게 비싸게 분양이 되어서 수천억의 이득을 몰아줬느냐라고 물어야지. 네. 공익 한수를 자꾸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폭등 이야기는 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게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시세대로 팔인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묻자면 제가 아침에 어제 자다가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아니 이 자식들이 부동산 뭐 시행업자가 150억을 공갈 협박해서 뜯어가고 김만배는 정식 공무원도 아닌 저기 정민용이 네, 하고 돌아다녔다고 성남 도계공에 네, 이 사업 시행자 네. 우선 협상자 공식 지정되기 전에 네, 그러고 돈 좀 빌렸다고 그걸 협박당해서 100억을 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시행자고 원장님이 토목업자면 네. 또 뇌물을 이리 줘야 됩니까? 이리 줘야 됩니까? 제가 황정수 선생님한테 드려야죠. 근데 여기서 100억이 갔어요. 네,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토목업자한테 20억을 받아서 협박당했다는데 여기서 100억을 줬어요. 네, 그리고 토목업자는 글마한테 줬다고 합니다. 네. 아, 그 분양 대행업자는 네. 토목업자한테 줬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돈 100억을 이렇게 협박으로 뜯기는 것도 이게 그렇게 쉬운 돈인가요?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게 협박 당했다고 100억을 그다음에 뜯기고 그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삼성에 테이프 들고 예, 예. 협박하다가 예. 삼성이 조금 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것들이 욕심내다가 깜빵 다 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삼성에 또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시다. 네. 또 영상 갖고 그렇죠. 협박하다가 예, 예. 또 깜빵 갔잖아요. 예. 또 이번에 보면 뭐 또 성형외과에서 또 협박하다가 예. 삼성에 이 영상 갖고 3번 협박했지만 통한 사람 없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돈 줍니까? 안 주시죠. 줬으면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협박을 당할 망정 안 주잖아요. 예, 예. 삼성도 안 주는데 예, 예. 아니 이것들은 김만배하고 정영학이나 나무기는 돈을 쉽게 줘요. 협박 당했다고 주고. 그 상대가 뭐 조폭도 아니고 같이 시행하던 시행업자 무슨 주택 건설업자 예, 예. 또 무슨 뭐 토목업자인데 건설업계에서 뭐 하나 알았다고 협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건설업의 이 기본적인 관행이 뇌물 주고 사전에 수의 계약할 놈 짜고 또 서로 간에 짜가지고 들어가고 예, 예. 대한민국의 법대로 하는 건설 현장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너나 없이 대한민국에는 이 아파트니 무슨 뭐 시행 사업이니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딱 이 국립대학 담벼락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깜빵 가고 옛날에 뭐 굿모닝 시티라고 뭐 아, 예, 예. DJ 때 한국 최고의 시행업자 깜빵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시행사업 오래 하면 대부분 깜빵 가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 게 시행업이고 뒤로 뇌물 주고는 일상화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본 놈이 그걸 협박한다고 하는데 아니 설사 협박을 해도 내 뇌물 준 3억은 돌려주라 뭐 이 정도 협박이지 150억을 받아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돈 액수가 엄청 커요. 아무리 내가 시행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갈 때도 많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부분을 꼼꼼히 관리하지. 그래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너 협박해서 100억 너도 협박해서 100억 이래 줍니까? 아,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협박 당하는 사람이 바보들입니까? 아니 머니투데이에 아니, 한 건이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3건이나 그렇게. 3건 350억이에요. 예,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만배 옆에 예. 고문 변호사가 로펌. 한국에 센 놈들 다 있잖아요. 검찰총장, 특검, 뭐 대법관. 그렇죠. 아니 협박한 놈 있으면 사수상의만 하고는 예, 그렇죠. 또 김만배를 또 뭐 아직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옆에 유동규 있고 유동규 위에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은 대선가는 한국에 그렇죠. 예? 예, 예. 2018년부터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 되고 난 이후에 협박인데 예. 대선 행보할 때 그 대선 행보하는 사람 척근이 하는 사업을 가서 협박해서 돈 뜯어가는
시행업자는 간이 배밖에 놓은 놈입니까? 그렇죠. 가능할까요? 내가 만약에 김만배면 누가 이런 협박을 하면 영수 형 좀 봅시다. 상도 형 좀 봅시다. 예. 수남이 형 좀 봅시다. 예, 그래가지고 형님 저는 협박하면 어쩔까요? 아 이 새끼 어떻게 뭐 예. 협박으로 공갈로 예. 집어넣어 예. 이야기해놓게 잡아가 깜빡 넣어버려. 예.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 김앤장 로펌보다 더 센 파워를 가진 게 김만배 사설 로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도 만들고. 김만배가 끌고 있는 저 사단이 네, 사설 로펌. 한국의 최고로 좌우를 통틀어서 센 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김만배의 허가권자가 이재명인데 예, 예. 그러면 우 사설 로펌 예. 자 이재명을 끼고 예.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협박당해서 100억씩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조폭도 이 근처는 은신 안 해요. 이재명한테 뭐 김만배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이들이 있으면. 뭐든지 어쨌든 이재명 대리인을 통해서 기획 네, 들어갔겠죠. 100억, 이렇게 뜯겼습니다. 100억을 뜯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성격에 네. 난방비도 안 주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 내가 어제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영학이가 갖다 냈다라는 저 네. 녹취록이 이 사건이 어차피 저 민주당 경선에서 터지기 시작해가 네. 조선일보한테 자료가 넘어가고 계속 터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네. 나무기로 흘러서 김만배로 흘러서 정영학이로 흘러서 저수지로 흘러간 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자, 언제 떼겠습니까? 돈 벌었을 때 바로 떼지 나눴다가 뗍니까? 아, 그렇죠. 네. 직접은 간이 안 하겠죠. 네. 예? 네. 내가 진짜 이 사업을 모든 걸 허가해준 최종 오너라면 네. 직접 가서 너 불러가 얼마를 내 이렇게는 안 하지만 절대로 안 하죠. 그 대리인을 통해서 네. 돈이 들어왔을 때 떼야지. 네. 돈이라는 거는 들어왔을 때 안 떼면 없어지죠. 어느 순간에 저것들이 날라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덩어리 돈이 사라졌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인마들이 그 덩어리로 저수지로 갖다 바친 돈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기의 알리바이 대기가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그럼 알리바이 대기가 불가능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돈 뜯겼다는 거고 뜯은 놈은 사라져 있어라 조금. 뜯긴 놈, 뜯은 뜯은 놈들은 놈은 사라져 있어라. 자, 이래 돼버리면 이것이 그냥 제일 그렇죠.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다 못세게 놨겠죠. 그래서 녹취록이라는 게 기반을 해서 수사를 하고 야당의 녹취록이 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거는 네. 이 녹취록이 이 일을 수습하는 방향 쪽으로 사실상 네. 거짓말이었다, 뻥이었다, 네. 그리고 돈은 뜯겼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깊숙한 네. 거예요. 굉장히 그럴 수 있다. 이 사건이 네. 어차피 네. 안 덮여지는 거니까 네. 녹취록을 기반으로 일종의 이 소설로 네. 범죄 소설로 덮어버리자. 머리 많이 썼네요. 물이 진짜. 많이 썼어 같아 내가 볼 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신하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계속 수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부 벽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정영학이 자기 수익이 몇십억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서 꼰질른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수익에. 예, 자기가 자기가 수익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몰라도 몇십억이 자기 돈이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다? 예. 그것도 좀 보통 상식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영학이도 내가 볼 때 적어도 아무리 뜯기고 뭘 해도 네, 네. 백몇십억이 있는데 네. 막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게 네. 정영학의 녹취록 제출 예. 폭로 양심 선언이 이게 논리가 기획된 거일 안 가능성이 맞다라고 예, 예. 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83억은 저것끼리 A가 B한테 83억은 어쩌도 못 맞추겠다. 네가 예. 좀 안고 가라. 예. 요 말이요. 예. 결국은 모자라는 게 83억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은 부분만으로
시선을 집중시켜서 네. 아 이게 누구한테 간 거는 아닐 것 같아. 네.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83억이라는 말도 놓은 거 아니냐. 제가 네.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예, 예. 그러면 액수를 맞췄다는 거는 지금 검찰 안에서 그끼리 하는 건데 요런 액수를 맞추면 150억 뜯겠습니다. 네. 100억 뜯겠습니다. 그러면 줄마가 가져간 돈이 473억인데 예. 그 중에서 350억을 뜯겼으면 예, 예. 83억만 안 맞는다고 얹으면 네. 나머지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대충 예. 맞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참 나는 100억이란 돈이 현찰로 움직이려면 이게 보통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텐데 예.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대단해요. 그런 거를 뜯겼다. 아니 대한민국에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 놈은 전부 총 들고 칼든 조폭입니까? 그걸 뜯어내게요. 예. 김만배가 뜯겼다. 정영학이나 저는- 나무기가 뜯겼다. 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김현배는 절대 안 뜯길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뜯기겠어요? 지가 다 행님이라고 예, 예. 평소에 좋아하는 행님들 그러니까 사설로펌 사무장 역할을 김한배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재명 재판을 위해서 사설 로펌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화천대유에서. 자 오늘 그 원장님 모시고 대장동과 관련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